포켓몬스터의 세계에 잘 왔습니다. 이 세계에는 포켓몬스터, 줄여서 포켓몬이라 불리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포켓몬과 사이좋게 살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막 포켓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응 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하하하. 이게 갑자기 뭔 소리냐고요? 네, 이거 참 얼마 전에 저 둘째 아들이 포켓몬에 이런 설정들이 있는데 생물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이 아들이 30이 넘었습니다. 이 어릴 때 그렇게 포켓몬을 좋아하더니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이 포켓몬 생태학회에 참여했다고 회원증을 받았다고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거 참 착잡해야 하는지 웃어 넘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래서 아버지로서 그래서 네가 궁금한 게 뭐냐? 라고 했더니 질문을 몇 개 갖고 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타조 같은 포켓몬을 보여주면서요. 얘가 어떻게 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 두트리오라는 포켓몬인데요. 포켓몬 도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도감 설명에 따르면 3개의 정보를 모아서 고도의 작전을 짠대요. 그래서 가끔은 많은 생각을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도 있답니다. 심장과 폐도 3개라서 숨이 가빠지지도 않고요. 멀리 달릴 수 있대요.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린답니다. 그리고 이 포켓몬은 공중 날기를 배울 수 있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날개가 없다는 거죠. 그 설정상으로는 아주 높게 점프를 해서 난다고 하는데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도감을 보다가 타조가 말이죠. 지구에서 가장 빠른 새거든요. 평균 시속 한 7, 80km 달리고요. 순간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에 달합니다. 그래서 타조를 가지고 한번 이 질문에 답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죠. 타조의 조상은 애초부터 날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진화 과정에서 후대로 오면서 비행 능력을 상실했을까요? 아마 직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렇게 크고 무겁고 다리가 강한 새가 처음부터 날았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새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오르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은요, 비행 전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드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 비행기도 이륙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활주로를 칵 달려서 달려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새도 가만히 있다가 단숨에 공중 비행 속도까지 가속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짧은 순간에 새의 몸에는 굉장히 많은 힘과 부담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새는 이륙할 때 날개보다 먼저 다리를 사용합니다. 다리로 지면을 강하게 밀어 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날개짓으로 공기를 밀면서 날아오르는 것이죠. 공기는 잘 밀리지 않지만 땅은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륙할 때는 이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리는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 힘 자체가 날개보다 훨씬 강하죠. 그래서 이 도약은요, 이륙을 위한 추진 방식으로 아주 효율적입니다. 물론 도약은 땅을 딛고 있는 아주 짧은 순간에만 가능하죠. 그리고 초기 가속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행 시간이 짧든 길든 모든 비행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포식자를 피해서 급히 날아오르거나 아주 복잡한 환경에서 즉각적인 이륙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다리 힘으로 얼만큼 빠르게 도약하느냐가 이게 곧 생존의 차이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아니, 이륙에서 다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가장 다리가 강한 새인 타조는 왜 날지 못할까? 답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다리는 이륙을 돕는 장치이지 비행을 대신한 장치는 아니죠. 비행에는 2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하나는 다리가 만들어주는 초기 가속, 다른 하나는 날개가 만들어내는 양력이죠. 타조는 다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 그 가속만 놓고 보면 새들 가운데 최강자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뜬 다음에 그 속도를 공중에 떠 있는 힘으로 바꿀 만큼 이 날개의 면적과 이 비행 근육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타조는 애초부터 날지 못했던 새일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화석 기록과 이 분자 계통학 연구를 보게 되면요, 결론은 제법 분명합니다. 타조는 날 수 있었던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한 계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행 능력이 미완성된 채 멈춘 새가 아니라 비행하는 그 능력이 점차 선택 압력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죠.
사실 비행은 생존 전략 가운데 하나죠. 이게 언제나 꼭 하늘을 날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바나 초원에서 말이죠. 타조가 속한 이 계통은 체구가 더 커지고 땅에서 빠르게 이동하는데 더 유리한 그런 특징이 계속 누적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비행을 하는데 필요한 이 거대한 날개나 발달한 가슴 근육, 또 이 가벼운 뼈대 같은 특징은 점차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조는 이 날개를 가지고는 있지만 날개가 비행을 담당하던 역할에서는 벗어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 새가 이륙하는데 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지식을 한 단계 더 좀 밀어붙여서 두트리오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트리오는 날개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도 두트리오는 게임 설정상 공중 날개 기술을 씁니다. 자, 지금부터는 과학적 상상입니다. 두트리오는 보통 새처럼 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진화한 도약을 하는 새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두트리오는 날개로 나는 새가 아니죠. 오히려 지면 반작용을 아주 과하게 증폭해서 사용하는 생명체. 다시 말해서 도약한 다음에 활공하는데 특화된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날아오른다기보다는 지면을 발판 삼아서요, 공중으로 발사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장과 폐가 각각 3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황당한 초능력의 상징이 아니고요. 이거 현실 생물학에서 힌트를 얻은 구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실제 포유류와 조류의 폐는요, 구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숨을 쉬면 들숨과 날숨이 같은 통로를 오가잖아요. 공기가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왔다가 다시 같은 길로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허파 내부의 공기 흐름은 들숨과 날숨 때마다 방향이 바뀌겠죠. 그런데요, 조류는 다릅니다. 새의 그 허파 앞뒤에는 공기 주머니, 기낭이 붙어 있는데요. 들숨 때 공기는 먼저 뒤쪽 기낭에 들어가고요. 날숨 때는 폐를 통과해서 앞쪽 기낭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호흡에서 이 공기는 몸 밖으로 빠져나가죠. 결과적으로 조류의 폐에서는요, 항상 한 방향으로만 공기가 흐르는 거예요. 이런 구조 덕분에 조류는 들숨과 날숨 모두에서 산소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산소가 적은 저 하늘 창공에서도 또는 격렬한 비행 중에도 매우 효율적으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죠. 조류의 폐는요, 지속적으로 산소를 밀어넣는 그런 장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두트리오가 날개 없이요, 아주 그냥 폭발적인 힘으로 공중으로 점프해야 되잖아요. 이걸 가정했을 때 가장 큰 병목은 근력이나 뼈보다는 산소 공급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심장과 폐가 각각 3개라는 설정은 큰 의미를 갖게 되죠. 지면을 차는 찰나에 3개의 심장이 다 동기화돼가지고 빵 하고 혈액을 공급하게 되면은요, 혈압은 올라가고 3개의 폐에서 짧은 순간에 산소를 폭발적으로 밀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리 근육에서 포도당을 한껏 완전 연소하면서 숨이 차기 전에 이미 몸은 공중에 붕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떠오르긴 했는데요,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활강을 하겠습니까? 방향 잡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두트리오는 도대체 공중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활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이 3개의 머리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두트리오의 머리는요, 단순히 생각이 많다는 설정을 위한 그런 장식이 아니라 상상생물학적으로 보면 공기역학적 제어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비행에서요, 방향전환과 이 안정성이 꼭 날개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현실 동물들도요, 이 머리 위치나 목각도 몸통 회전, 다리 벌림과 접힘 등을 통해서 공기 저항과 이 회전 모멘트를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두트리오는 이 제어를 뭘로 하느냐? 머리가 셋이잖아요. 머리셋으로 분산해서 처리한다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두트리오의 그 3개의 머리는 각각 다른 공기역학적, 신경학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왼쪽 머리는 몸의 균형을 담당하고요. 공중에 떠오르는 순간 몸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지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지를 계속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목 근육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해서 몸통의 기울어짐을 딱 바로잡을 수도 있겠죠. 마치 우리가 이 외줄 타기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중심을 잡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두트리오에게 왼쪽 머리는 공중에서의 자세 안정 장치다,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른쪽 머리는 진행 방향을 계산하는 거죠. 도약한 다음에 몸이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지, 공기가 어느 쪽에서 밀려오는지, 목표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방향 전환은 날개로 공기를 차는 방식이 아니고 머리 각도를 바꾸고 몸통을 살짝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운데 머리는요, 위험 회피와 착지 판단을 맡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혹시 적이 있는지, 어디에 내려앉을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이런 판단은 곧바로 다리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다리를 얼마나 펼칠지, 언제 착지할지를 결정하는 신호가 딱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머리 세 개가 순서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각 동시에 상황을 읽고 그 결과가 즉각 하나의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듀트리오는 균형을 잡으면서 방향을 조절하고 착지를 준비하는 일을 한순간에 모두 해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듀트리오는 몸 전체를 날개처럼 쓰는 생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듀트리오, 이 포켓몬을 생물학 렌즈로 다시 보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저희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포켓몬을 하나씩 꺼내서 그 설정을 생물학의 언어로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생물학을 가지고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는 것이죠. 이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물학 지식도 얻을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